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격돌이 아니라 야야 격돌이 일어나서 자칫하면 이 야권 전체가 공멸하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제 오늘 4월 총선, 그렇게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역별 단수 공천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이란 것은 정당에서 어떤 선거구에 출마할 당원, 그 후보자를 한 명만 추천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경선하고 이런 거 없어요. 딱 추천하면 그 한 사람만 그 지역의 후보가 되는 이 단수 공천자를 오늘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서울 49곳 중에 19곳 단수공천을 시작으로 단수공천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도 단수공천 10곳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차 서울 19개 지역, 광주 5개 지역, 제주 1개 지역 등 25개 지역을 발표하고, 또 오늘은 2차 경기 14개 지역, 인천 5개 지역, 전라북도 6개 지역 등 총 50개 지역 단수공천자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서울 2개 지역, 경기도 1개 지역, 경남 4개 지역, 부산 2개 지역, 강원 1개 지역 등 모두 10개 지역에 대한 단수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게 이 단수공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도 문제겠지만, 이재명이가 만약에 단수공천을 잘못해버리면 거기에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수공천에 상당히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단수공천 지역을 제외한 경선지역 후보자들까지 정리가 되면 22대 총선, 흔히 말로 여야 대진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고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자신이 소속한 정당과 같은 그런 세력들은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반대 정당의 세력은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급조 정당들이 만들어졌고, 향후 또 준연동형 비례자 때문에 위성 정당들까지 출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선거공학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제일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사당하에 의한 친명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일찌감치 마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똥줄탄 이재명이가 급기야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술은 새 부대라,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는 황당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웃긴 글입니까? 미래로 가자고 하는 의원들 뒤통수 쳐서 결국 당을 박차고 나가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무슨 미래로 가자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 말을 한 이유가 4월 총선의 공천 국면에서 이재명이가 쫓아내는 사람을 그냥 내비두면 반발을 할 것이고, 또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비난하는 이런 형태가 보여주니까 인적 쇄신이라는 요걸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누그려보자, 뭐 이런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이재명 씨, 이제는 그런 꼼수가 안 통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을 했다고, 어이구 공천 탈락시켜줘서 고맙습니다고 출마를 안 할 현역 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당컨대 대부분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다른 정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이것은 이낙연이가 최근 탈당을 하자 민주당 사람들이 그거는 윤석열 정권을 돕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런 우회적 비판을 가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똥줄이 타기는 탔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이낙연과 일부 의원들의 탈당은 민주당의 4월 총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당내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탈당자들의 반발 때문에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것이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예전에 민주당이 꼬마 민주당으로 전략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낙연이 탈당 선언을 앞두고 있던 지난 1월 12일 민주당 의원들 129명이 만류 성명을 발표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탈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야권 분열을 우려해서 난데없는 윤석열 정권을 돕는 걸 나옵니다. 얼마나 다급을 했으면 저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도와준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났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 분열은 누가 시켰고 누가 지금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듣기 위해서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들었고, 아예 덜어내놓고 민주당 사당안을 해쳐가면서 친명들만 끌어안고 비명계를 서럽게 한 사람이 이재명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더 웃기는 것은 같은 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탈당과 분열은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길입니다. 신당을 중재하고 민주당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조정식도 참 답답한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야. 어? 요 밑에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탈당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이재명, 그들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게 한 사람도 이재명인데, 난데없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서야 하는 말이 됩니까? 그럴 것같으면 사전에 못 나가게 차단을 했어야지. 어? 똑바로 하라고 이재명이 보고 그런 식으로 사당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내에서 그래도 의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이재명이 뭐 했어? 안에 있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잡고 있어야지. 나가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게 나가지 마라. 에이, 조정식.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하에 폭주를 멈춰 세우자고 고소를 치라고, 이 양반아. 에? 정치를 왜 그따구로 하고 있어요? 이번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하라고. 윤석열 정권에 무슨 폭주를 한다고 폭주를 멈춰 세운다 그래. 지금 대한민국에서 폭주를 하는 인간은 단 하나,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조 있게 지켜왔던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 때문에 사브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사당화를 했다고. 그 사당화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조정식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 보고 당신이 민주당을 사당화시키는 이 폭주를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다하다 안 되는 게 이제 민주당까지 교육을 시키네. 하하하, 참나.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추가 탈당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민주당 양심 쫄리지. 어이쿠야, 손성배가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아.
잘 보십시오.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이탈해서 탈당을 하게 되면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명 이삽죽기를 위해서 급조된 정당,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잡탕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등이 합쳐서 만든 개혁신당 아니면 앞으로 친문들이 한 곳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이 만들겠다는 새로운 신당,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소속이겠지. 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왜 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느냐 하면, 민주당 안방에서 야당끼리 전투가 벌어질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우파 전체로 봤을 때는 하늘이 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파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연쇄 탈당의 후폭풍을 어떻게 잠재울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난공불락 사면초가 형태의 직면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4월 총선이 폭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이재명의 구속 초침도 빨리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는 또다시 꼼수의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재명은 직접 당내 중진급 전 현직 의원들을 두루두루 접촉을 하면서 불출마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지금 여의도에 파답니다. 조만간 공천에서 탈락하면 또다시 민주당을 떠나는 정치인들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사전에 차단해 보겠다는 것인데,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연쇄 탈당을 막고 야권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이낙연이나 그 안에 조홍천이나 이원욱이나 김정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그걸 들어줬어야지. 들어줄 수도 없어. 왜 들어주면 이재명이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깜빵에 가게 생겼으니까. 어떡하든지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이번 기회에 기존의 민주당 세력을 모두 다 쳐내버리고, 흔히 말로 친명계, 흔히 말로 주사파, 흔히 말로 경기 동부연합에 아주 꼴통들을 주워 모아서 이 당을 자기가 이끌고 가는 사당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이낙연도 조국이도 이런저런 정당들이 지금 야권에 왕창 생긴 겁니다. 가만 봤더니 충분히 민주당하고 야당끼리, 그렇게 좌파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은 공멸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우파 후보가 가만 앉아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서서히 대진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제3지대 개혁신당에 소속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서울 경기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수도권 총선 판세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아마 조만간 전체 대진표가 나오면 다 알겠지만 야당끼리 죽기 살기로 전투가 벌어질 지역이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체 우파를 잘만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4월 총선은 그저 먹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야권표 분산, 이게 좌파에서는 예전엔 공작으로 했겠지만 하늘이 준 최고의 호재로 지금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거들이 알아서 야권표가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이게 우파에서는 선거판 최고의 호재가 아닙니까?
야권표 분산 여파에 따라서는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여러분 21대 국회를 보시면 하지만 수백 표, 심지어는 몇십 표, 아마 1000표, 2000표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는 후보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혼자 독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악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 개혁신당이나 앞으로 만들 저 누굽니까? 조국신당이나 뭐 이런저런 쪽에서 야권 후보들이 대거 쏠려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자칫하면 이거 뭐 누구 말 따라 꼬마 정당 된다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야권에서 출마하는 장본인들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출마 자체가 현재 수도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 이거는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15일 현재 저 개혁신당에서 서울 경기도 일대 수도권 지역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려 중인 현역 의원이 현재 벌써 4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4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두 요 직전 민주당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출마 지역을 보면 양향자가 경기 용인 갑에, 조엉천이 남양주 갑에, 이원욱이 하성 을에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김종민이는 서울 용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이 야당 후보끼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 과연 이런 이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행태를 보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아마 이판 사파도 다 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야권끼리 지지고 뽑고 폭망하는 거죠 뭐. 이 지역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천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과 임윤태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법률특보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남양주 갑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놨어요. 분구가 예상되는 하승은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전영기 의원과 전석범 당대표 특보 등이 모두 8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남양주가 하승을 뭐 이런데 나중에 저쪽 개혁신당하고 둘이 붙으면 볼만하겠죠? 그러면 둘이서 표를 분산해서 쪽 나눠가면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거기에 우파 후보가 나오더라도 둘이가 선만 잘 맞춰서 단일화 해버리면 그냥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전투가 벌어질 지역이 바로 양향자가 도전장을 던진 용인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우파 국민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현재 여기 공석이에요. 용인갑이 어떤 지역이냐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어휴, 나는 뭐 용인에 애국자가 맞는 줄 알았더니 제가 아는 자민순가 거기 어르신들 한 3, 40명, 한 50명, 아니 요즘 늘어나서 한 100명쯤 된다고. 이분들만 애국자 같아요. 어떻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용인갑입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모릅니까? 예? 어차피 나 혼자 이거 하나 좀 삑살이 나더라도 안 하고 할게요. 이재명이는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입니다. 본인이 쓴 책도 그렇고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그 이후에 금방 공산화되는 겁니다. 75년 패망한 월남, 캄보디아,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지금 뭐 물어볼 거 없어요. 도와주겠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지 이거. 그런데 그걸 뭣도 모르고 이재명을 줄줄 빨고 있으니 이 골치 아픈 나라 아닙니까 이거. 근데 거기에서 20대 대선에서 용인갑에서 이재명 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니까. 아이고 용인도 어디 저쪽에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내심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구인데 이 용인갑에 출마를 선언한 양양자의 위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는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당선 이걸 떠나가지고 양양자하고 둘이 충돌이 일어나서 니 죽고 나 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우파 후보들은 가만 앉아가 그래 너희들끼리 싸우라. 아이고 치고하고 잘 싸운다. 계속 싸움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개혁신당 후보 다수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 후보들이 민주당을 그냥 깨부수고 아마 초토화시킬 겁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재명을 보기 싫어서 탈당한 사람들이 그냥 있겠냐고요. 민주당이 완전히 개판 정당이란 걸 확실하게 깨부숴야만 개혁신당 쪽으로 자기들 표가 올 것이라기 때문에 민주당을 가만 안 둘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가만 안 둘 것이고. 그러면 개혁신당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과 민주당을 씹어대면 민주당 전체 총선 판도가 히뜩 뒤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앞으로 어떤 묘책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에서도 무게감이 실렸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들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맞불 후보를 내기가 아마 껄끄러울 겁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표 분산 우려와 함께 이들의 인물 경쟁력을 내심 걱정하는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양양자, 조홍천, 이원욱, 김용민 이런 사람들보다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가봐야 자칫하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이고 두통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총선 구대의 명량도 그렇게 많이 안 미칠 거다. 뭐 이렇게 평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반대일 겁니다. 이낙연 신당은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을 거꾸로 틀리고 싶을 겁니다. 수십 년 지켜온 민주당을 정가 사범인 이재명이가 들어가서 혹 낚아먹었으니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 뭐가 됐겠습니까? 에휴, 이재명 하나 내치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당을 뺏기는 이 이낙연도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실제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박주민이가 최근에 YTN 더 뉴스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당을 만들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 이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주민 예측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신당 성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권끼리의 혈투로 야권표 분산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이 민주당이라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신당이 성공을 하든 신당이 없어지건 뭐 어찌됐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당들이 이번에 민주당을 아예 박살내는 이런 무기로 등장할 것이란 거 박주민이 잘 알아야 돼. 자, 어찌됐든 간에 수도권 등에서 이런 대진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런 시기라면 자칫하면 큰 바람이 불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지리 롯데는 국민의힘 또는 우파 후보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인가? 오늘 15일이죠. 오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인천 개항할 후보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성남 수정구엔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장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해서 운동권 청산론을 외치하기 위해서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아마 이재명이는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그리고 이재명을 박살을 냈던 장영하 변호사, 아마 이름만 들어도 오줌이 지릴 것 같은데, 무엇보다 최근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유동규도 인천 개항을 해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어제죠. 이미 자유통일당 후보로 그쪽 출마를 선언했는데, 요거 뭐 선거 전략상 뭐 끝까지 가고 안 가고는 아마 그 나중에 협의가 되겠죠. 이재명을 때려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유동규와 원희룡 간에 아마 무슨 전략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이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선거판을 다녀야 될 텐데, 지역구에서는 원희룡과 유동규가 함께 이재명 심판을 외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비우는 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전체로 보더라도 선거 주도권을 뺏기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컷오프 당사자들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결과에 승복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냥 탈당해버리는데, 이상하게 국민의힘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는 일이 순조롭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눈치 없이 출마를 선언했던 무대뽀 김무성까지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사실상 유승민 하나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이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 제발 이런 거 좀 지켜. 한번 해놓고 또 떼내면 싹 기나왔다가 또 뭐 창피하지도 않아 진짜. 나이가 먹었으면 정치에서 이제 손을 뗄 때가 됐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시물도 안 나는 거.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유승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마 선거판 중간에도 유승민 때문에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유승민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이 아닌 전략 탈당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만큼 우파 국민들 하나로 모이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유승민에 대해서 당장 전략 탈당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위험 요소가 하나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승민은 당을 여러 개 말아먹고 한교안 대표를 꼬셔서 지금의 국민의힘, 그 전신 통합미래당인가 뭐 일로 들어와가지고 당면까지 다 고치고 기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손상TV가 줄기차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그 당에 놔두면 그 당에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죽기 살기로 내전만 일으키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몇 년 동안 내전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준석 탈당 이후에 이빨 하나는 빠져나갔지만 아직도 유승민이 박혀있기 때문에 유승민까지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유승민은 전략 탈당밖에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